안녕하세요. 올해로 진정한 40대에 들어선 평범한 여자예요. 어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마냥 평범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겪은 일이 좀 어마무시하기는 했거든요. 저는 오늘 여기 모여주신 여러분께 제가 겪은 콩가루 집안 식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벌써부터 아주 흥미진진하죠? 아마 제 이야기가 시작되면 더욱더 흥미진진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세자궁 힌트를 드리자면 저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 시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이 어떤 걸 상상하시든 간에 그 이상의 일이 벌어졌던 것이니 한번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결혼을 좀 빨리 했죠? 그때는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사랑이 눈이 멀어서 이렇게 아이도. 빨리 결혼하게 되어 매우 기쁘지만 우리는 열심히 살아왔으니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은 언제나 좋은 것이죠. 부모님도 젊으시니 더 좋습니다. 결혼 전에 한 이야기였고 언제나 사랑에는 나이나 시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이야기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축복하자. 제 소개드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랑이 넘치던 상견 내에서의 모습과는 달리 저희 시댁에는 약간의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극도로 심하게 단속했다고 할까요? 그 특이한 점은 우리 부부가 결혼을 하던 날에도 언제나 드러났어요. 헛짓거리 하지 말고 그냥 내 옆에 가만히 앉아 있으세요. 알겠어요. 괜히 아이들 결혼하는 날에 큰 소리 내기 싫으면 가만히 옆에 있으라고요. 아이야, 내가 무슨 헛짓거리를 한다고? 그래. 아이야, 좀 말을 조심해서 하세요. 헛짓거리가 뭐냐고요? 헛짓거리가 아이고, 그러면 제발 좀 내 입에서 그런 소리 안 나오게 잘 좀 하세요. 그랬어요. 아무튼 헛짓거리 적당히 해서 좋은 날 분위기 망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남들이 보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을 겁니다. 결혼식 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옆에 끌어안고 계시면서 취급하셨어요. 제 남동생이 말하길 결혼식장에서 시아버지가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 문 앞에서 시어멜떼기 기다리면서 뒷일을 쳐다보던 것이 참 어색했다고 했었어요. 당시에 얼마나 어색했는지 모를 정도였죠. 사돈 어린이가 시아버지가 바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했다고 해요. 너희 어머니는 아버님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요? 출입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이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너무 좋아해서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둘 다 일찍 결혼을 한 것이겠죠. 그때 나는 당시에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독특하게 여기는 것 같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저 제가 눈치가 없어서 그렇게 좋게 봤던 거였다고요. 결혼을 한 후에 저도 시댁에서 가족의 일원으로 있으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충분히 그럴 만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아유, 나는 차라리 좋다. 어차피 너희들 결혼하고 나면 이제는 손님으로 지내는구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짧게라도 한 지붕 아래 같이 있을 시간이 주어진 거니 얼마나 좋아. 그래도 우리가 너희 사는데 터치할 생각도 없고 우리도 우리 사는 거 바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일이 지원될 줄은 저희도 몰랐던데라. 아, 이래서 남한테 일 맡기는 것도 너무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돼. 결국은 남 일이라 대충 들어 한다니까. 저희 부부는 신혼집을 싹 리모델링하고 들어가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업체 사정으로 일이 지연되어서 신혼집 리모델링이 덜 끝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결혼 후 3개월 정도 시댁에서 머물면서 보냈어요. 우리 친정 부모님은 해외에 거주하셨고 시댁이 전원주택 구조여서 시부모님은 1층에, 우리 부부는 2층에 거주하며 살았어요. 시부모님은 배려해서 세입자를 구하지 않으셔서 우리는 3개월을 월세를 내며 지냈어요. 그게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했고 시댁에서 지내는 소식에는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우리끼리 마련해 살며 서로 굳이 접촉하지 않아서 상관없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나름의 어려움이었어요. 아휴, 시끄러워서 옆집을 향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다는 거야. 증언 같은 말을 해버리고
도대체 당신은 왜 그런 거야? 이거 진짜 병이야. 얘야, 병이라고 알아. 내 숨 막혀. 막혀서 집에서 쉬지를 못해. 그거 내 잘못이다. 이하원은 멀쩡했는데 나 혼자 미친 연날 뛰듯이 난리를 피운 거야. 아이, 그 소리냐고.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데 그냥 조용조용 지내겠지 하며 생각했는데 1층에서 들려오는 부부싸움 소리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남도 아니고 시부모님께서 어떻게 저희가 모른 척할 수가 있겠어요. 1층에서 시부모님께서 다투는 소리가 들리면 후다닥 내려가기 바빴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시부모님께서 다투는 원인은 늘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인을 제공하는 건 시아버지 있어요. 물론 그 원인 제공에 대해 이야기한 건 시어머니셨기에 솔직히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갖고 계신 시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시아버지가 갖고 있는 역마살입니다. 물론 역마살이라고 말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이겠지만 말이에요. 아이, 그럴 거면 그냥 결혼도 하지 말고 애도 낳지 말고 보다리 하나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아야지. 왜 남의 결혼을 하자고 했어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치냐. 이거야, 원 좋다. 기운도 좋아. 그건 맞았어요. 시아버지는 집에 붙어 있지 않았죠. 저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와 해도 정말 대단하기는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화를 내쉬는 내용을 들어보니 시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저도 같이 얼굴이 일그러질 정도였으니 말이에요. 그렇게 여자가 좋으면 나가서 아예 들어오지를 말던가. 아주 지긋지긋해 죽겠어. 며느리까지 얻은 마당에 그러고 싶어. 너는? 인간도 아니야. 짐승이야. 짐승 흉꼴 보기 싫어. 이 사람은 말 가르쳐서 해. 며느리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내가 뭐가 여자가 좋다는 거야? 없는 말 짓지 마라. 없는 말 없어. 내가 없는 말을 짓는 거면 당장 이 자리에서 벼락 맞아지고 알아. 시아버지는 젊을 적부터 무분별한 외도로 시어머니는 물론 당신의 자식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저한테 해준 이야기가 있었죠.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랑 앞으로 안 산다고 해도 전혀 마음에 타격 없어. 그건 혜정이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오죽하면 당신 앞에서 그랬겠어. 자기 결혼식장에 입장할 때 나랑 그냥 들어갈 거라고. 걔도 상처 많이 받았지? 혜정이 친구 엄마랑도 아버지가 그랬었습니다. 남편께서는 말로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젊었을 때 시누이의 친구인 엄마와 외도를 저질렀고 그 사실을 시어머니와 남편 신이가 함께 목격했던 적도 있었다고 했어요. 그로 인해 신이는 마음의 상처가 크다며 말이에요. 당연히 그럴 만하죠. 다른 이야기도 아니고 내 제일 친한 친구의 엄마와 그랬다니 아유. 저는 상상조차도 하기 싫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 역시 우울증을 오래 앓으셨던 남편은 이야기해 주셨어요. 나이가 들면 좀 나아지겠지요. 했는데 사람은 안 변더라고요. 아버지는 결국 그렇게 똑같이 살면서 엄마에게 상처만 계속 준 거예요. 그러다가 갔다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걸 또 엄마가 받아주는데 혜정이가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지요. 시아버지는 상처를 그만 받고자 했던 가족들의 기대를 무시한 거였죠. 결국은 그렇게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속 썩이는 시아버지께서 바람을 맞아 10년 정도 집을 떠나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그는 다른 여자와 만나서 상간 여자랑 같이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시어머니에게 돌아온 것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온 게 제 남편과 결혼할 때쯤이었는데요. 아휴, 그때는 몰랐고 솔직히 요즘에선 그런 일이 흔하지 않잖아요. 우리 시어머니도 대단하다고 생각해. 어떻게 그걸 받아주었는지 몰라. 어머머, 그러면 정말로 다시 받아주셨네요. 와, 너희 시어머니도 참 일편단심이신 듯. 내가 되면 당장 꺼지라고 하고 얼굴에 침을 뱉었을 텐데.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런데 두 분이 이렇게 잘 사시는 걸 보면 시어머니가 그때 안 받아주셔야 했었다는 생각이 들어 진짜로요.
하루도 빠짐없이 싸우신다. 결혼할 때, 그때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해외에서 일을 하다가 들어오셨다고 둘러대셔서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신혼여행지에서 남편이 제게 이야기를 해준 것이었어요. 이러한 일이 있었고 노년에 이르러서야 아버지가 돌아온 것이라고 말하셨어요. 부부 싸움을 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그를 늘 언급하셨는지 용서를 하시려 집에 들려서 시어머니도 많이 괴로우신 거예요. 그렇게 젊은 년들 좋다고 쫓아다닐 때는 언제고 고작 기어들어와서는 조강지처 옆에서 늙고 죽어야 하지 않을까. 아이고 또 고래는 살고 싶나 보아라. 내가 한 짓이 있는데 오해는 살고 싶어 하여간 뻔뻔하기로서니 같으니라고 시아버지는 뻔뻔하게도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과거를 용서해달라며 다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말로 시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이려 했고 시어머니는 맨날 시아버지가 징그럽다고 밉다고 하면서도 집 나간 시아버지를 받아주고 무한한 굴레가 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애잔한 관계 아닐까 싶었어요. 죽을 만큼 밉다고 하면서도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엄청 사랑한다는 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 말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지지고 부으면서도 계속 같이 살고 있었어요. 저희가 시댁에 들어간 지 3개월이 지났을 때에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계속 같이 살고 있었죠. 계속 같이 싸우면서 말이에요. 언니, 저는 저희 엄마 얼굴 다시 볼 생각 없어요. 아빠 얼굴도 다시 볼 생각 없고요. 아, 진짜로 다들 제정신이 아니지. 나는 아예 인연이 없어요. 끊었어요. 미안해요. 그냥 돈으로만 보내고 저는 안 갈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한 후 보니 시부모 둘 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나 착한 시누이가 이제야 시댁의 어둠을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시어머니는 단지 시아버지한테 가려져서 시어머니의 진본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시어머니 역시 만만치 않았던 사람이었죠. 떨어져 나와서 보니 시어머니도 만만치 않은 모습이었다. 연니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가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냐?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내 젊은 시절이 떠오른다. 애들을 너무 일찍 내서 누리지를 못했어. 아니, 언니. 그 소리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아서요. 그랬던 건데, 아유. 이제는 나도 아가씨 말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한테 모든 것을 잘 뜯어갔어요. 오죽하면 손아래 시누이도 그런 시어머니가 지겹다며 연락을 끊고 살고 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뻔뻔하고 막무가내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막무가내 성향은 종종 저와 남편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저희 신혼집에서 남편과 제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저와 남편이 동호회 모임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기에 친구가 같았거든요. 이들이 말이야, 동호회에서 달리기나 열심히 했어야 했지? 아, 연애를 열심히 해. 너희들 다 내 덕에 만난 거 알지? 그러니까 오늘 술 제대로 사야 한다. 아이고, 왜 그 소리 안 하나? 걱정하지 마. 우리가 오늘 너희 주려고 술도 아주 양주장. 저리 가라 할 만큼 다 쟁여놨으니까 신혼집 집들이 얼마나 들뜨고 남편도 들뜨고 친구들도 잔뜩 신이 났습니다. 다 같이 밖에서 가볍게 식사를 하고 이불을 하자고 함께 집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섰는데 아직도 집안에서는 술 파티가 한창이더라고요. 그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친구 3명이 벌인 술판이었어요. 엄마,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유, 내가 김치 놓고 간다면서. 아이, 눌러 앉아 버렸네. 아이고, 어디서 들어왔어요? 나는 우리 상호 엄마가 되는 사람인데 그날 시어머니가 우리 신혼집에 김치를 놓고 가신다고 하셨어요. 저와 남편은 그대로 하라고 하고서 비밀번호를 알려드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은 집들이 때문에 직접 가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리러 가다가 몇 시에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오시는지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혹시 모르니 이야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자신의 친구들을 우리 신혼집에 초대하고 술판을 베풀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 상황을 보며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매우 당황해 했어요. 특히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죠.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서 남편은 화도 못 내고 그 자리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엄마, 오늘은 우리 친구들을 초대한 거라고요. 제가 정리할 테니까 나가서 즐겨주세요. 이모님들과 함께 나가서 술상을 보고 계세요. 드세요. 어이, 뭘 또 나가서 먹을까요? 다들 가져와서 먹자. 우리도 젊은 친구들이랑 말 좀 섞어가면서 젊은 기운 좀 받게요. 아니, 그래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함께 먹자고 하는 거 있죠? 아니, 저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시어머니랑 시어머니의 친구분들이랑 같이 먹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미 그분들이 많이 취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한 분은 거의 주무시다가 피 널브러져 계셨고요. 그런데 대체 뭘 같이 어울리기 위한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친정엄마가 절대 그렇게 하실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 친정엄마였다면 바로 제자리에 서 나서서 이야기했을 텐데요. 일단은 참았어요. 남편이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말마들어요. 남편 역시 저 못지않게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남편은 자기 엄마랑 대화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자 저와 친구들을 보고했어요. 잠깐 카페에 가 있어도 돼요? 라고 했어요. 아, 미안해요. 우리 어머니께서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신데 일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커피 사드릴 테니까 일단 커피 한 잔씩 마시면 어떨까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는데 아이 미안할 일이 있어요. 그나저나 괜찮을 거예요. 아까 보니까 상호 그 자식이 정말 화났던 것 같더라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알아서 잘 해낼 거예요. 결국에는 친구들을 데리고 카페에 가서 미안하다고 해서 커피까지 샀어요. 친구들도 저랑 제 남편 눈치를 봐가며 커피 한잔 하고 싶은 분위기가 아주 어수선했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남편이 해결해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보니 시어머니나 어머니 일행은 안 계셔요. 남편이 제게 다가와서 정말 미안하단 말을 해주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당신도 기분이 나쁘고 아이들도 당신을 걱정했어요. 그 일은 그냥 나중에 이야기할 거예요. 일단은 기분 좋게 놀자. 제 기분이 너무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손님을 초대한 상태에서 축하해주고 있는 것은 예에 바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야기를 끊고 기분 좋게 놀자고 제안했어요. 겨우 분위기를 나눠노는 중이었는데 1시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술에 취해서 우리 집의 초인종을 계속 누르는 거였어요. 초인종을 누르는 게 아니라 현관문을 발로 차는 소리도 들렸고 그런 것 때문에 화를 내며 찾아왔어요. 시어머니가 왜 우리 집에서 술판을 벗기는지 이유를 몰라요. 돈을 더 달라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돈 문제에 있어서 무례하고 생각 없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짧게 말하면 며느리와 손주가 없다고 했던데 용돈을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요.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에게 용돈을 추가로 주라고 시위하고 우리 신혼집에서 그 일을 거절한 것이었어요. 일부러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거절한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얼마나 어이가 없고 얼굴이 붉어졌는지. 결국 친구들에게 사과하고 집으로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시어머니께 이야기했어요. 용돈을 더 올려줄 여유가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다고 말이에요. 충분히 잘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친정 부모님도 같이 용돈을 받고 계시는데 왜 시어머니만 이런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까 그러셨죠. 부모 생각 안 하냐고요. 시어머니는 제와 남을 생각 안 하시네요. 시고, 너 아주 나 잡아먹겠다. 응, 그래. 내가 얘기했지. 너희는 어떻게 된 게 부모 공경을 할 줄 모르냐? 너희가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내가 너희를 생각해? 저희가 어머, 아버님 생각 안 한다고요? 어머니,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어머님이 집 외벽 낡은 게 싫다고 하셔서 저랑이 사람이 업체 불러서 싹 새로 리모델링해 드렸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뻔히 집들이 하는 거 아시면서 술판 버리시고 일부러 이렇게 오셔서 막말하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러면서 저는 시어머니한테 정말 실수하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까지 나서서 저리 말하니 너희 그러는 거 아니다라고 하나가더라고요. 너희가 주는 용돈 필요 없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용돈 안 들렸어요. 그랬더니 사과하라고 했는데 술이 너무 취해서 기억이 안 나다 하면서요. 하여간 술 마시면 핑계대기가 너무 좋죠. 기억 안 나니 웃기지도 않아요. 솔직히 여기까지만 이야기 들어봐도 신이가 연을 끊을 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진상짓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해가 갈수록 더 하더라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댁세 시대에 살고 있는데 굳이 촌스럽게 환갑 잔치를 해야 하냐? 요즘 환갑은 그냥 생일이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자기네들 생각인 거지? 안 그러니 사람 누가 언제 갈지 모르는 거야? 가하순서 없잖니? 시어머니는 당신이 환갑이 되었는데 환갑이라고 저한테 잔치상을 거하게 차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런 이유를 대면서 말이에요. 참내, 정말 환장을.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명확하게 질문하거나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몰라서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저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제가 싫다고 했어요. 어떤 이유도 덧붙이지 않고 단호하게 그냥 싫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기가 터질 것처럼 시어머니가 역정을 내더라고요. 하지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시어머니가 제가 다른 집의 며느리들과 비교되는 것을 싫어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집 상황도 쉽지 않았거든요. 남편도 자신의 아버지를 닮아 바람을 피웠던 거예요.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빠, 우리 다음 주에는 캠핑에 오지 마시기로 해요. 대신 마시멜로우를 살러 와 주세요. 지우야, 아빠가 미안하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다음 주에는 아빠 회사에서 일해야 하니 내가 그 다음 주에 가자고 해야겠어요. 그때는 아빠가 맛있게 구워주는 마시멜로 줄게. 그래. 우리 못 계획이 아빠가 일 때문에. 다음 주에는 우리랑 같이 계실 수 없겠지? 그래서 다다음 주에 가자, 아빠. 쉬셔야 하니까 지우도 오르는 어느 날 남편과 함께 딸아이를 데리고 주말 캠핑을 갔던 때였어요. 딸이 사춘기가 오기 전 실컷 놀러 다니자는 생각으로 아이와 추억을 많이 쌓으려 했거든요. 사춘기가 되면 엄마랑 아빠랑 말도 섞기 싫어한다는 소리를 듣고 말이에요. 그렇게 신나게 놀고 술 한잔하고 잠을 청하는데 괜히 남편의 핸드폰을 열고 싶더라고요. 남편은 술에 취해 뻗어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핸드폰을 갖고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평소에 남편의 핸드폰에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그날은 오로지 직감적으로 핸드폰을 열어봐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매년 반복되는 생일 준비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 칠순이 생일인데 그냥 넘어간다고는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준비하겠다 해주셨는데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엄마 생일에 돈을 쓰겠다 해주시는 거잖아. 그래도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고 욕먹지 않게 잘해줘야 하는데 엄마가 이런 것에 정말 많은 신경을 쓰셔. 친구들과 비교해서 뒤처지고 싶지 않으셔서 고급스럽게 준비해 주라는 얘기야. 솔직히 막연한 돈이 크게 들지 않아도 제대로 된 친정이었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를 위해 노력해 주신다는 것이란 어디까지인지 알지만 시댁에서 계속 토벗은 대로 해야 한다면 대필 역할을 하는 게 최선인 것 같아. 예약을 모두 마치고 이런 중에 시어머니가 신부처럼 고급 드레스를 입고 싶다고 해서 드레스 피팅까지 모두 예약해서 다녀왔어요. 어때요? 이렇게 새하얀 드레스를 입으면 나도 신부 같지 않니? 아이고, 나이가 많고 주책 맞아 보이지 않나 싶어도 저는 이렇게 받아주는데 자랑스럽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어머님, 신부처럼 어때요?
생신답게 원하시는 대로 해야죠. 속으로는 정말 이상하다는 말이 수백 번쯤 더 나왔지만 저는 이상하다고 말하다가 억지로 웃었어요. 주책 맞은 모습으로 등장하면 사람들이 흉내내기나 하겠죠. 시어머니를 비난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준비를 다 했어요. 모든 일을 끝내고 카메라를 담아도 예쁜 옷을 입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식을 하고 나서 제가 직접 옷을 구입한 적은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입는 드레스를 보면서 저도 한 벌 빌리고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은근히 남편에게 말을 걸었죠. 여보, 오늘 어머니 드레스를 입어보고 왔는데 나도 비슷한 스타일로 하나 빌려 입을까? 나이가 있지만 아름다운 드레스를 보면서 눈이 돌아가기도 했답니다. 여보가 뭐라고 생각해? 호박에 줄을 놓았다고 해도 수박되지 않아. 대충 옷장에 있는 옷 중에서 골라 입으면 되는 거지? 그날의 주인공은 우리 엄마니까 왜 당신이 드레스를 입어야 하는 거야? 그건 대충 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만약 빌리고 싶다면 엄마에게 부탁하거나 싸게 빌리도록 부탁하던가. 하루 종일 휴대폰만 들여다보면서 시큰둥하게 대답하는 건 좋지 않은데요. 나는 그런 행동을 하는 남편 때문에 기분이 영 좋지 않았어요. 그는 제게도 시선을 돌리고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짓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휴대폰에 꿀 발라놓았니? 뭘 그렇게 계속 보면서 씩씩거리며 웃는 거야? 당신은 지금 바람을 피우는 거야? 다른 여자랑 연락해서 표정 관리도 못하고 그러다니 진짜 바람 피우는 거야? 아니, 정말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졸맥한다. 나랑 결혼한 이후에 나쁜 곳은 발도 안 들러. 사람은 몰라보고 진짜 화나오. 그러고 나서 나는 더 기분이 나빠졌어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애들이랑 놀아주고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는 대화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딴짓만 하니까 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야? 나는 예민하게 반응하면 언제든 그러니까 아내님, 일반 사람들이 보면 기분 나쁘게 할 만한 일들을 하는 거지 뭐. 회사 집 오고 가는 것만 하는 사람에게 제가 무엇을 기대하면 되는 건지 시간을 들판 낭비할 여유가 있으면 그러면 배려를 안 해도 되나. 여유가 없어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남편한테 이런 소리를 하고 싶어진다. 생각을 좀 해라. 괴로한 말을 하는 대신 남편과 몹시 싸우게 됐어. 그리고 시어머니 칠순 전치가 정말 불편했어요. 자, 아무튼 시어머니는 조용히 있지 않고 원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하셔서 저는 예약을 하는 동안에도 시어머니의 너무한 요구를 모두 들어주기 위해 바쁘게 서성거려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칠순 전치 당일이 왔어요. 난 사전에 예약을 해놓았지만 미용실에 머리도 해방하러 갔어요. 손질도 받고 메이크업도 받을 테니까 너는 시간을 잘 맞춰서 오랜만에 천문가 화장을 맡기는 거니 기분이 좋네. 어머님, 혹시 저도 따라가서 받으면 안 돼요? 어머님도 고개 분칠하시는데 저도 오랜만에 분칠 좀 하고 싶어서요. 사진 촬영도 불렀는데 화장을 제대로 하고 가면 좋지 않겠어요? 예약한 사람만 할 수 있을 텐데. 너는 미리미리 찬찬히 장소에 가서 사전 점검해야죠. 내가 팔자 좋게 분출할 시간이 어디 있나? 괴질식이랑 다 확인을 해야죠. 그들이 돈은 돈대로 받고 체대를 준비 안 했으면 어쩌자는 거야? 그러니 얼른 가서 봐라. 순이나 먹어서 그렇게까지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써야 한다 싶었지만 애쓰지 말고 마음을 억눌러시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칠순 잔치소에 도착해서 마지막으로 점검하세요.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주문한 케이크와 현수막까지 모두 확인을 마쳤더니 시어머니가 도착했었어요. 세상에 얼마나 고급스럽게 차려 입었는지 딱 봐도 돈키호테 제대로 했구나 싶었죠. 제가 멀뚱히 서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혀를 차는 거예요. 너는 꼴이 이게 뭐니? 적어도 내 며느리로 참석하고 있는 자리인데 아쉽다도 제대로 강조해 입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정말 누구에게 보이면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닌 줄 알겠다. 아휴, 옷장 안에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옷이 이 정도냐? 응, 어디 통일 같은 데서 싸구려 옷답 같이 보이네. 어머님,
그럼 저도 한 벌 옷 사주시지 그러셨어요. 그게 아니면 어머님 드레스 예약하러 갈 때 제 옷도 한 벌 예약해 주시지. 그런 건 알아서 준비를 해야지. 내가 다 떠먹여. 기분 좋아해야 할 날에 괜히 승질을 부리지 말라. 화장을 한 것이 풀려버리겠지?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된 상태니 고개를 끄덕이며 비싼 돈 주고 부른 사진작가와 함께 식전 사진을 몇 장 찍은 뒤 손님들이 식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하나 둘씩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대부분이 얼굴을 모르는 손님들이었지만 일찍부터 오셔서 시어머니에게 선물도 주시는 등 대우를 하셨다고 해요. 우리 시어머니가 아주 가식적인 웃음을 짊어지고 있는 것을 보니 옮겨온 교회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새로 옮겨온 교회 사람들은 다 초대받아서 왔다는데 제가 다니는 교회의 사람들은 아무도 초대를 받지 않았다고 해요.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친하게 지낼 때는 언제든지 교회에 대해 생각할 수 있죠. 옮겼다는 소식조차 알려주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겠나요? 어머, 김 권사님. 너무 축하합니다. 어쩜 이렇게도 대단한 준비를 하셨나요? 아유, 드레스도 정말 잘 어울리셨어요. 칠순 70대인가요? 환갑이라고 한다면 믿겨지지 않아요.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내가 권사님이 아니면 언제 이런 자리에 참석하고 잔치를 즐기며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권사님, 정말 멋지시네요. 은혜를 받을 것 같네요. 교인들이 축하해 주시는데 내가 옆에 멀리 서서 있을 수 없어서 인사드리러 시어머니 옆으로 이동했어요. 어머, 이분은 누구세요? 권사님의 담임 분이신가요? 아니면 며느리 분이신가요? 인사 좀 시켜주세요. 어머, 예세요. 왜 이리까지 내 옆에 붙어서 있으세요? 우리 집 식모인데 집에서 봉사하려고 여기까지 따라왔다는 건가요? 하지 뭐야 얘 저리가. 있어네. 아니 무슨 그런 황당한 소리를. 아이, 저쪽으로 가 있으라니까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애인데 고아라서 갈 게 없다고 하지? 뭐야, 그래서 내가 걷어서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일해.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지. 아니, 어머님이라 사모님이라고 해야지. 내가 밖에서는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사모님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했잖니. 너 자, 그렇게 못 배운 티를 낼 거야 오냐. 딸처럼 생각하고 받아줬더니만 정말 내가 내 딸이라고 생각하는 게야? 사모님이라고 불러. 사람들 앞에서 억지로 웃으면서 저를 식모로 소개하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더 황당한 것은 갑자기 어떤 여자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님 하시면서 다가오시는 거 아닐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궁금해서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니 쟤를 구석으로 끌고 가셨어요. 얘야, 부모 없어 보이지 말고 여기 짱 박혀 있어. 아니면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도 좋고 밥이라도 먹고 싶으면 이 자리에서 입도 뻥긋해. 자리라도 챙겨나가고 싶으면 아무것도 모른 척 식사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머님께서 부끄러워하신다는 건 잘 알겠어요. 근데 귀자료는 무슨 소리인지 도통 이해가 안 가네요. 이 자료요. 저한테 이혼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마키를 왜 한 번에 못 알아들어? 저희 아들은 3장을 보내실 거라고요. 너같이 아무것도 없는 고아는 더 이상 우리 집에 필요 없다. 아니, 결혼까지 해서 애가 있는 사람이 갑자기 무슨 3장. 가에 간다고 그러세요? 어머님,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죠. 유부남이 무슨 3장가를 가요? 새로 옮긴 교회 말이야. 집안도 괜찮고 애도 싹싹한데 한 번 이혼하고 돌아온 여자가 있대요. 아, 마음에 들어서 새며느리로 쳐넣어놨대. 그 여자도 한 번 이혼하고 왔으니까 우리 아들이 이혼남이라 해도 무슨 거리낌이 있겠니? 칠순잔치 끝나면 이혼 얘기를 꺼내려고 했는데 내가 그 여자를 초대했다는 걸 까먹었네. 아무튼 이렇게 알게 된 거 이혼 준비나 단단히 하고 있어? 이게 지금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해까지 딸린 유부남을 새장가에 보내겠다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저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네요. 그럼 입 다물고 가만히 있든가. 그동안 고아인 너를 받아준 것만으로도 좋아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대로 받아들여. 이제야 내가 누구든지 너에게 밥을 주고 채워주고 하지 않았니? 그 값을 단단히 치른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야전히 우리 아들의 미래를 위해 이혼해주기로 말이야. 이제 우리도 사업에 힘쓸 거고 집안이 빵빵한 며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10수년 동안 공짜로 밟아줬는데 짐승짓을 할 게 아닐 거야. 너는 한 번도 일도 안 하고 그동안 얼마나 호호시겠니? 손주들 키우느라 들어간 돈도 다 우리 아들이 낸 거란다. 아닌가요? 아버지가 당연히 돈을 벌어서 자식들을 키우는 거예요. 다른 집들도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제가 나가서 일을 못한 이유는 뭔지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집안일 하루만 안 해도 난리가 나셨으면 제가 어떻게 나가서 돈을 벌었겠어요? 손주들 본다고 봐준 것도 아니고 저한테 모두 책임을 돌리지 마세요. 맡겨주신 업무를 매일 꼼꼼히 확인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양육비를 보내주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연 도장을 찍을 수 있고 뒤돌아서 어머님과 만났던 여자 앞으로 가는데 그 여자가 새며느리로 점치는 것을 보고 몸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수상하게 휴대폰을 만지며 의심했던 것도 그 여자와 연락하느라 그랬던 걸까 싶었습니다. 정말 배신감에 뒤집어지고 칠순전 치고 싶었지만 이미 길들여진 제가 어떻게 그 자리를 뒤집을 용기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경험이 없어 무슨 방법을 사용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구석에서 떨고 있을 때 갑자기 장내가 시끄러워져서 고개를 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버섯발로 뛰어가는 게 아닐 거예요. 어머니가 부임하신 새 담임 목사님이 초대장을 보내셨는데 못 오실 것 같다고 해서 포기했었던 참인데 역시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을 내는지 보신답니다. 시어머니는 순전한 분들이 많은 그 교회 사람들 때문인지 다들 일어나 새롭게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께 인사를 하며 반기더라고요. 그때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그 담임 목사님께 인사를 하다 보니 그분이 제가 고아원에 있던 시절에 유독 제게 관심을 가져주셨던 분이셨어요.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적응하지 못했을 때 유일하게 잘 지내던 부부였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다른 부부가 쟤를 자식처럼 대해주셨는데 제겐 그렇게 소중한 분이셨어요. 양부모님이 생각하시면서 참 잘 따르셨어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저를 후원해 주셔서 우리의 인연이 이어졌었죠. 원래라면 성인이 되면 고아원에서 나와 자립해야 했지만 그 부부께서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었어요. 어쩌면 하늘이 그런 뜻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자식이 없어도 괜찮겠니? 이것이 하늘이 널 만나게 해준 인연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말이에요. 양녀로서 우리의 자식이 되어주지 않겠니 하셨지만 그 당시에 이미 성인이 되었고 제 부모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을 했어요. 그 후 그 부부께서 다시 찾아오시겠다고 했지만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고 그들의 존재는 남아 있었어요. 게다가 제가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떠나면서 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끊겼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부모라는 말을 쓴 이유는 간편하게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제 부모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연락하는 것이 제겐 좋다고 생각해요. 처음엔 양 아버지께서 뜻밖에도 공부를 시작하셔서 미국으로 가시게 되었어요. 미국 여행이라는데 순연령이 50살 가까이인데 공부를 하시게 돼서 의외의 일이었어요. 특히 아무런 영어 실력이 없어서 더욱 부담스러웠달까요? 미국 여행이라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제가 따라가기엔 부담이 많이 됐어요. 막연히 실제 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할지라는 생각이 들며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고 연락하며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내는 사이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동안 저에게 많은 후원을 해주셨으니 그 은혜를 갚지 않고는 못 있겠어요. 저도 봉사를 하면서 지낼 거예요. 몸 건강히 잘 지내셔야 해요. 그 이후에도 꾸준히 양부모님과 연락 주고받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사진도 보내드리곤 했었어요. 미국에서 돌아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었죠. 미국에 가신 지 20년이 되어서야 한국에 돌아오신다고 하니 만나 뵙고 싶었지만 어색하기도 했고, 또 우리 시댁에서는 양부모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거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사실 양부모님이라고 해서 제게 뭘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제가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시댁에 굳이 말을 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제가 결혼할 때에도요. 일정이 바쁘셔서 한국에 오시지 못하셨기 때문에 더 어렵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주석에 앉아 있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대신 기부해 주신 금액은 제가 보관해 두었는데 다 소비해 버렸습니다. 어쨌든 제게는 정말 고마운 분들이신데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오시게 되면 대접을 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껴주시고 싶다고 하신 오랜 시간 후원자이자 양부모님으로 계시던 그분들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라면 정말 양부모님께서 내세우신 것 같아요. 미국에서 목회 공부를 하시러 오신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다가 한국에 오겠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 담임 목사로 초청을 받으셔서 오신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을 보고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놀랐어요. 제가 뒤에 시어머니와 함께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목사님을 발견하고 버선발로 뛰어가면서 큰 소리로 환영 인사를 전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초대장을 받을 때만 해도 오실 것 같지 않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네요. 권사님이신데 와봐야지요. 규모가 참 크고 화려합니다. 서로 덕담이 아닌 덕담을 주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저를 발견하고 눈을 동그래 뜨셨어요. 아,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부탁드린 것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서로 좋은 거니까요. 이전 목사님은 다 해주셨는데 이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아니, 너 아영이 아니냐? 아영이를 여기서 만나는 건 참 신기한 일이야. 인연이 참 귀하고 신기한 법이야. 말했어, 나는 하늘에서 맺어진 인연이라. 이렇게 우연히도 다 보는 모양이야. 안녕하셨어요. 안 그래도 한국에 오신다고 연락을 주셨어서 한번 찾아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이야. 꿈에도 몰랐어요. 아니 목사님 차랑은 어떻게 하는 사이고? 우리 목사님이 미국에서 20년 넘게 있었다 하셨는데 저런 애랑 인연이 있을 수가 있나요?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신기하지요. 그래서 권사님께서 어떻게 하는 사이인가요? 어머, 신기하네. 그 김권사는 내 집에서 일하는 식물이에요. 권사대 하시지 않은 나이를 데려다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식모를 썼네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면서 뭐라고요? 아니, 누가 고아에게 식모가 있니까? 아이야, 영희가 너와 결혼했다. 더니 이혼을 했어? 왜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도 말을 해야지. 내가 양녀를 삼겠다고 이야기를 할 때 거절을 하더니만 남의 집 식살이 하려고 그랬던 게 아네. 아니, 잠시만요. 양녀를 삼으시겠어요? 아니요. 우리 목사님께서 좋은 일만이 하시는 거야 알고 있었지만 저 식모 아니고요. 저 명망 높은 권사님 댁 며느리랍니다. 남편이랑 시댁살이 하는 중이고요. 근데 글쎄 쳐보고 위자료를 챙겨받고 이혼하라 대요이 교회 다니는 빵빵한 집 여식이 재혼을 시키겠다고 칠순잔치 끝나면 이혼도장 찍겠다고 하더라. 그나마 위자료 조금이라도 더 챙기고 싶으면 아주 인심 쓰듯이 양육비는 주겠다고 하는데. 아니, 그건 호의가 아니라 의무 아닌가요? 나 참 호의가 아니라는? 우리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자 입만 떡 벌리고 있고 장례는 곧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인 줄 알았던 여자가 이 집의 며느리라고 하는데 경악하진 않에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두가 수근수근하며 시어머니의 얼굴을 정말 질려버리고 난리가 났죠. 당당히 내가 부임한 즉시 탈세를 도와달라며 헌금 조작을 하라고 요구했는데 내 양녀와 태와 식모하고 함께 해요에 이마린 잭슨 이전에 다니던 교회의 목사가 수수료를 받고 탈세를 도왔다고 합니다. 헌금은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금이 늘어났는데
사업을 하는 시아버지가 세금이 계속 늘어나자 편법을 사용해 탈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목사가 40분 거리 떨어진 교회로 옮겼고 거기서는 며느리도 없는 척하면서 남편이 세장과 갈 만한 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알아보던 것이 있었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꽤 괜찮은 집안에 이혼하고 돌아온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급하게 재식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전 교회에서 일하던 목사가 탈세를 해서 교회 구성원들에게 걸려 퇴출당했고 그 자리에 아버지께서 새 목사로 부임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신학을 오랜 기간 공부하고 목사로 일하신 경험이 있어 초청을 받아 부임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목사 부임했다는 사실을 몰라 찾아가서 탈탈 정도를 요구했는데 부담스러워서 칠순잔치도 거절하신대요. 그래도 빨리 거절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셔서 시어머니가 직접 찾아오셨다고 해요. 진리가 아니라서 핏기 하나 없이 변해버렸어요. 달새가 신교 제대로 한번 먹여야겠다. 아니, 결혼한 아들을 혼시거라고 세장과 보, 자리를 알아봐요. 이것도 사기 결혼이 아니에요. 경찰을 불러서 잡아가라 해야겠네요. 양아버지가 화를 내자 시어머니가 바짝 엎드려서 쨘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어요. 아, 목사님, 오해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인연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노인이 욕심 한번 잘못 부렸다가 이 사달이 나네요. 내가 부탁드린 제안은 다 잊어주시고요. 며느리에게 식모하고 한 것에도 사과하겠습니다. 목사님, 님 탈사하려 한 게 아니에요. 그저 조금 돈 욕심이 났을 뿐입니다. 남편이 새장가 가려고 했다던 돌싱녀가 남편의 뺨을 후렸다던데요. 갈기고 이혼했다고 하더니만 마누라가 있었어요. 지금 날 농락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이런 파렴치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어? 어머님도 그래요? 나한테 접근해서 우리 아들도 이혼한 남인데 괜찮은 애라고 한 번만 만나보라고 사정사정을 하더니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어머야, 세상에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이 있다니? 나는 왜 그러냐? 뭐가 없어서 당신들 두 번 다시는 얼굴 들고 다닐 생각도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생각하던 교회 사람들이 전부 혀를 차며 칠순잔치 장소를 맞아 나가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유, 마음을 곱게 쓰고 살아야 해요. 권사님 아니에요? 그게 이런 사람이 권사가 될 수 있어? 교회에서 그냥 쫓겨나 봐야 정신을 차리지. 내 말이 그 말이야? 아니, 그렇게 하다가는 천국에 못 간다고요. 지옥에 나가라 이래서 사람은 것 모습만 보고서는 모르는 일이야. 정말 세상에 얼마나 착한 교인들이 많은데 당신 같은 사람 하나 때문에 평판이 떨어지는 거야? 아, 다른 교회에도 발붙일 생각 말라고 내가 쫓아다니면서 소문이라도 낼까 보다. 교회 사람들은 험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하나같이 으름장에 놓으셨어요. 시어머니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서 멍이 있었죠. 양 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으시더니 저한테 나가자고 하셨어요. 이따위 경우도 없는 집에서 식모로 지급받으면서 버티고 살 이유가 뭐가 있냐? 든든한 친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진정 아버지가 해준다 안 했어. 나가자. 목사님도 사모님도 제 손을 꼭 잡아주시는데 정말 서러워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글쎄, 제가 고아였다고 해서 부모가 없어서 편하다고 생각하고 잤던 것만큼 잠있다 해왔지만 이제는 가치가 없다며 이혼하자고 하는데 서러워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이제 이 집에서 더 이상 살기 싫고 탈출하고 싶다고요. 지금까지 용기가 없어서 못했지만 이제 용기 내서 도망치고 싶어요.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는지 아쉬워하며 함께 가자 늦지 않았어 함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보는 게 어때요? 든든한 가족이 우리가 되어주겠다는 말이 끝나자마자 주저앉아 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바지를 붙잡고 여기저기 뱉더군요. 마치 사냥개가 피를 핥아 먹는 것처럼 착 달라붙어 있어도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너랑 우리 아들을 혼내겠다고요. 이혼을 고려했던 거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들은 어떻게 살 거야? 우리는 함께 지냈던 시간이 있었잖아.
이대로 그냥 떠나면 어떡하죠? 실수는 누구나 한 번쯤 하는 일이에요. 그 집에 종로가 필요했을 거라 생각해요. 아니면 돈이 많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아버님은 사업과 세금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면서요. 타이스한 것을 고발하면 큰일 날 거예요. 이런 꼴을 보고 싶었던 게 아닌데? 시어머니의 손을 뗀 채 차가운 말을 했어요. 이전 교회 목사도 교인들을 배신하다가 해고됐다던데. 어차피 조사를 받을 거면 시어머니 이름을 내는 게 어려울까요? 저는 국세청의 시아버지. 저희는 사업에 대한 탈세 신고를 했고,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지 않을 거예요. 세무조사가 시작된 거예요. 수법을 확인해 보니 헌금을 낸 척하면서 목사한테 수수료를 받아 헌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탈세를 했던 거예요. 그 자금의 이동이 장부에서 발견되었어요. 덕분에 시아버지는 탈세 혐의로 처벌을 받았고 탈세한 금액에 대해 많은 세금을 내야 했어요. 그 결과 러가는 사업을 마침내 그만두고 시댁 인간들은 완전 빈털터리가 되었죠. 게을러 빠진 남편은 더 이상 할 일이 없겠죠. 저는 남편이 저랑 이혼하기 전에 세장과의 계획까지 다 알았기 때문에 위자료를 충분히 받아 이혼할 수 있었어요. 현재는 잠시 집을 구할 때까지 양부모님의 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중이에요. 얼른 집을 구하고 취직해서 나가야겠죠. 애들도 둘이나 있는데 제가 아무리 염치 없는 인간이라고 해도 언제까지 여기서 지낼 수는 없겠죠. 솔직히 당장 내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지만 아이들은 한부모 지원 혜택을 받아서 잘 버텨보려고 해요. 목사님께서도 도와주신다고 했고 제 사정을 알게 된 교회분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정말 감사한 인연들이죠. 앞으로 이 인연을 소홀히 생각하지 않고 잘 간직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